4장 군량미 관리 내적 자원 보존과 증식. 우리는 이제 전쟁터를 분석하고 심리적 방어구를 만들고 주도적으로 공격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어떤 뛰어난 전사라도 배고프고 지치고 탈진한 상태에서는 싸울 수 없습니다. 전쟁의 지속 가능성은 군량미의 관리에 달려 있습니다. 인생 전쟁터에서 우리의 군량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시간, 에너지, 집중력, 정신적 건강, 그리고 영감입니다. 독일의 비관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그의 저서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서 이 인간의 고통과 의지에 대해 깊이 탐구합니다. 그의 철학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강용수의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합니다. 일반적인 사람은 어떻게 시간을 죽일지 생각하지만 재능 있는 사람은 어떻게 시간을 이용할지 생각한다. 이 말은 단순한 시간 관리 차원을 넘어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자원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를 말해줍니다. 우리는 우리의 내적 자원을 낭비하는가, 증식시키는가? 동양의 지혜를 대표하는 공자의 논어 역시 균형과 절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는 중용의 가르침은 자원관리의 핵심 원칙입니다. 인생 전쟁에서 우리는 종종 과욕을 부리거나 반대로 너무 소극적으로 자원을 비축하다가 오히려 기회를 놓칩니다. 우리는 우리의 에너지라는 군량미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첫 번째 원칙은 자원의 유한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에 24시간이라는 시간 자원을 받습니다. 우리의 의지력과 결정 능력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의지력 고갈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아침에는 신선한 의지력으로 많은 결정을 내리고 중요한 일을 수행할 수 있지만 하루가 지날수록 그 의지력은 소모됩니다. 저녁이 되면 소소한 결정조차 힘겨워지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현명한 전사는 자신의 자원이 가장 풍부한 시간, 즉 에너지의 황금 시간대를 찾아 가장 중요한 전투에 그 자원을 집중 투입합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했듯 건강의 10분의 9은 행복의 10분의 9를 차지한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소중한 자원은 건강입니다. 건강이 무너지면 모든 전략과 목표가 무의미해집니다. 두 번째 원칙은 자원의 배분입니다. 모든 전투에 똑같은 힘을 쏟아붓는 전사는 곧 지쳐버립니다. 손자병법은 이렇게 말합니다. 승리하는 군대는 먼저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나서 싸우며 패배하는 군대는 먼저 싸우고 나서 승리를 바란다. 이는 준비와 자원 배분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어떤 일이 결정적 전투인지 식별해야 합니다. 그것은 진로 변경을 위한 중요한 시험일 수도, 건강을 되찾기 위한 생활 습관 개선일 수도, 중요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대화일 수도 있습니다. 이 결정적 전투에 최고의 컨디션과 가장 풍부한 자원을 투자해야 합니다. 반면 일상의 소소한 다툼이나 타인의 사소한 비난에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은 군량미를 낭비하는 짓입니다. 공자가 강조한 분수를 지킴이 여기에 적용됩니다. 자신의 위치와 자원의 양을 알아야 적절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자원의 재생산과 증식입니다. 군량미는 소비만 해서는 안 됩니다. 재생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정신적 에너지는 어떻게 재생산될까요? 휴식, 취미, 명상, 자연과의 교감, 의미 있는 대화, 품격 있는 독서를 통해 에너지는 재충전됩니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의 가치를 높이 샀습니다. 끊임없는 사회적 소음과 교류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내면의 풍요로움을 키운다고 보았습니다. 이것은 현대 인생 전쟁터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항상 연결되어 있고 정보의 홍수에 시달리고 타인의 삶과 끊임없이 비교당합니다. 이는 우리의 정신적 군량미를 급속히 고갈시키는 주범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연결 단절의 시간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 시간은 방어도 공격도 아닌 단순히 존재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전쟁터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의 왕국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군량미 창고가 얼마나 차 있는지 점검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생각해 봅시다. 김영수 씨는 대기업에서 일하는 열정적인 중간 관리자입니다. 그는 승진을 위해 야근을 밥 먹듯이 하고
주말에도 업무 관련 독서와 네트워킹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그는 주도적으로 공격하는 모범적인 전사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나자 그는 극도의 피로와 무기력감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창의력은 사라지고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내며 건강까지 악화되었습니다. 그는 군량미를 보존하거나 증식시키지 않고 오로지 소비만 했습니다. 그의 왕국은 외형적으로는 확장된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는 텅 비어 허약한 상태입니다.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보면 그는 의지에 사로잡혀 표상을 즐길 줄 모르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즉, 성취라는 목표에만 매달려 지금 이 순간의 삶 자체를 음미할 줄 모른 것입니다. 우리는 어반면 이지은 씨는 작은 사업체를 운영합니다. 그녀도 바쁘게 일하지만 그녀는 몇 가지 철칙을 지킵니다. 첫째, 오후 6시 이후에는 일 관련 연락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둘째, 일주일에 한 번은 완전히 일에서 벗어나 산책이나 그림 그리기에 시간을 할애합니다. 셋째, 아침 30분은 하루의 중요한 일을 계획하고 명상하는 시간으로 확보합니다. 그녀는 공자의 가르침처럼 과함을 경계합니다.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하려 들기보다는 현재의 고객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집중합니다. 그 결과 그녀의 사업체는 느리지만 꾸준히 성장하고 그녀 자신은 에너지 넘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계속 만들어냅니다. 그녀는 자원을 지속 가능하게 관리하는 현명한 통치자입니다. 어떻게 군량미 관리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에너지 감사 일기를 작성해 보십시오. 하루 중 언제 가장 활기차고 집중력이 좋은지, 어떤 활동을 한 후에 에너지가 솟는지, 또 어떤 활동이 에너지를 쥐어짜내는지 기록하십시오. 이 데이터는 당신만의 자원 지도입니다. 둘째, 위지력 예산을 세우십시오. 중요한 결정이나 어려운 작업은 하루 중 에너지가 높은 시간대에 배치하십시오. 사소한 결정은 에너지가 낮은 시간대에 몰아서 처리하거나 습관으로 만들어 위지력을 소모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셋째, 회복의식을 도입하십시오. 전쟁터에서도 병사들은 쉬어야 합니다. 점심시간에 잠시 산책을 하거나 일 중간에 깊게 숨을 들이쉬는 시간을 갖거나 퇴근 후에는 일과 완전히 단절되는 취미 활동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자기 자신에게로의 후퇴가 가능한 공간을 만드십시오. 넷째, 정신적 영양 공급원을 확보하십시오. 군량미는 양식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영양도 필요합니다. 고품격의 예술, 깊이 있는 철학서, 자연의 아름다움, 영감을 주는 사람들과의 교류는 우리의 정신에 영양을 공급합니다. 논어에서 말하는 배우고 때로 익히면 기쁘지 아니한가의 즐거움을 잊지 마십시오. 배움 자체가 에너지를 생성하는 활동입니다. 다섯째, 자원 독점자를 제거하십시오. 우리 삶에는 우리의 에너지를 지나치게 많이 빼앗는 사람이나 일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불평, 감정적 착취, 무의미한 업무 절차 등입니다. 이들을 식별하고 가능한 한 그 영향력을 최소화하거나 차단하는 전략을 세우십시오. 이것은 방어이자 더 큰 공격을 위한 자원 확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쇼펜하우어의 통찰을 기억하십시오. 부자가 되는 비결은 수입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줄이는 것이다. 인생 전쟁터에서 우리는 종종 더 많은 것을 얻어야 행복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풍요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만족감과 자원관리의 효율성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끝없는 욕망의 소모전에 뛰어들기보다 우리가 가진 자원으로 충분히 이룰 수 있는 명확한 목표에 집중할 때 우리는 비로소 군량미가 넘치는 풍요로운 왕국을 건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군량미 창고는 오늘 얼마나 채워져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소모하고 있습니까? 증식시키고 있습니까? 한 발짝 물러나 당신의 자원 지도를 다시 펼쳐보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인생 전쟁이 지속 가능한 승리로 가는 길입니다.